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첫 발을 떼려는데 무릎이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뻣뻣해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순간. 걸음을 옮기고 싶어도 다리가 제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마치 굳은 쇠를 억지로 구부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 한동안 절뚝거리며 방 안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겨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계단을 내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그 순간 전기가 번쩍 치는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조차 무섭게 느껴지고 혹시라도 무릎이 꺾여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난간을 꽉 붙잡게 됩니다. 어떤 날은 두세 계단만 내려가도 땀이 날 만큼 무서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굳어버려 잘 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몸은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고 순간적으로 휘청거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땐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무릎이 굳어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불편함이 단순히 아프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외출이 꺼려지고 산책 가는 길이 두려워집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도 괜히 발걸음이 무겁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도 즐거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걷다가 갑자기 아파지면 어떡하지? 혹시 오늘은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앞으로는 더 걷기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결국 무릎 통증은 단순한 신체 증상을 넘어 마음의 부담까지 안겨줍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들기 전 무릎이 욱신거려서 베개에 다리를 올려보기도 하고 파스를 붙여보기도 하지만 잠시뿐이지 속 시원이 낫는 날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덜 아프면 좋겠다는 바람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불편해지면 작은 일상이 전부 제약이 됩니다. 평범하게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 동네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소소한 즐거움마저 하나둘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불편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역시 그중 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숙명이 아닙니다. 알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진료실에서 뵌 72세 박 할아버지께서도 바로 그런 마음을 안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릎 통증을 달고 살며 거의 매일같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금 욱신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졌고 파스 한 장 붙이면 금세 잦아드는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더 잦아졌고 쉬어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무릎 통증이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무릎은 그의 일상 속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통증을 달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주사를 맞은 날은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것도 한동안 수월해지고 오랜만에 통증이 사라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무릎이 쑤시고 붓기 시작했고 결국 주사를 맞기 전 상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땐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박 할아버지는 약이나 주사 없이는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나가는 일도,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일도, 손주와 놀이터에 가는 일도 모두 약을 먹었는가, 주사를 맞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사 맞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초조해졌고 혹시 예약이 밀려서 제때 주사를 맞지 못할까 봐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무릎이 뻣뻣해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듯 절뚝거리며 겨우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에 온 힘을 싣고 있었지만 그 지팡이조차 몸을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겨우 자리에 앉으신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 무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단순한 통증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병을 안고 살아온 피로감,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았던 실망감,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체념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아픈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걸을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고 자연스럽게 외출 횟수가 줄어듭니다.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포기하게 됩니다. 텃밭을 가꾸던 분은 무릎이 시큰거려 땅에 쪼그려 앉지 못하니 손을 놓게 되고, 등산을 즐기던 분은 산길 대신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임에도 자꾸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둘 관계가 줄어들면서 결국 삶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던 시간이 가장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놀이터 가요 하고 손을 잡아 끌어도 무릎이 아파서 같이 가 주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전거를 태워주고 그네를 밀어주며 웃음을 나눴을 텐데 지금은 벤치에 앉아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릎이 아프면 통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활동이 줄고 관계가 줄고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삶 전체가 위축됩니다. 박 할아버지의 표정 속에는 바로 그 상실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단순히 무릎의 엑스레이나 MRI를 보기보다 먼저 생활 습관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걷는 보폭은 어떤지, 신발 밑창은 어디가 먼저 닳는지, 통증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릎이 왜 아픈지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어떤 분은 오래 앉아 있을 때만 아프고 어떤 분은 계단을 내려갈 때만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 신발 밑창에 닳는 모양만 봐도 체중이 어디에 실리고 있는지, 걸음걸이에 불균형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간단히 발목과 엉덩이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무릎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연결된 관절들의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죠. 예상대로였습니다. 무릎 자체의 붓기나 관절의 손상보다 발목의 유연성 저하와 엉덩이 회전 제한이 훨씬 두드러졌습니다. 발목은 원래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는 걸을 때 보폭을 조절하고 골반을 자연스럽게 회전시켜 몸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관절이 굳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무릎이 그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원래 무릎은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목과 엉덩이가 굳어버리면 무릎이 안정성뿐 아니라 움직임까지 대신해야 하죠. 안정성만 담당해야 할 무릎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원래 버스 운전사 한 명이 해야 할 일을 운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짐까지 나르다 보니 금세 지쳐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4가지 간단한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수건 하나, 길쭉한 막대기 하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이 4가지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실제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했던 핵심 동작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비복근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겉에 있는 큰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인데 이 근육이 뻣뻣하면 발목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할아버지께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보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종아리가 뻐근하게 당긴다고 하셨지만 잠시 후 종아리 뒤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자믹은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육으로 우리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의 찌릿한 통증을 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막대기를 발가락 앞에 두고 무릎을 옆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밀어내자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종아리 안쪽 깊은 곳이 잡아당기네요. 여긴 평소엔 잘 못 느꼈던 곳인데 하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퇴근 막장근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 옆에서 시작해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 무릎까지 이어지는 긴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죠.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며 바깥쪽이 찌릿하게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벽을 짚고 다리를 교차한 후 골반을 옆으로 밀어내도록 했더니 할아버지는 허벅지 바깥쪽에서 무릎 옆까지가 쭉 당겨지네요. 이게 무릎이랑도 관련이 있었군요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을 길게 늘려 무릎의 과신전, 즉 뒤로 꺾이는 불안정함을 잡아주는 핵심 동작입니다.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잘 펴지지 않아 힘들어 하셨지만 몇 번 반복하자 허벅지 뒤가 시원하게 늘어나면서 무릎 뒤가 안정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을 진료실에서 단 5분 정도 함께 해보았을 뿐이었는데 할아버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땐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는데 동작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실 때는 눈빛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가볍네요. 지팡이 없이도 몇 걸음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무릎 통증을 해결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술이나 주사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을 올바르게 움직이고 굳어있는 관절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단순하지만 꾸준한 습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셨습니다. 마치 언제 다시 통증이 올라올지 두려워 살살 움직이셨죠. 그런데 몇 번 동작을 반복하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위로 올라가며 놀람이 스쳤고 이어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덜 아픈데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아까까지 꼭 쥐고 계시던 지팡이를 옆 의자에 조심스레 걸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발로 균형을 잡더니 몇 걸음을 더 내딛어 보셨습니다. 처음엔 살짝 망설이다가 한두 걸음을 옮기더니 이내 보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내려놓은 듯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주저하던 동작이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통증에 짓눌려 있던 얼굴에 자신감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의사인 저조차도 감동을 느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스트레칭, 단 몇 분의 운동으로 평생 쌓여온 무릎 통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도로가 신호등이 바뀌어 잠시 뚫린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빠져나가며 속이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신호체계 전반을 바꿔야 하듯이 무릎 통증 역시 한순간의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경험하신 변화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매일 집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고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최신 장비로 물리치료를 받는다 해도 결국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간단한 지도만 받아도 집에서 10분, 20분씩 반복하며 습관화하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 연골은 이미 닳았는데 그럼 재생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아마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는 자라지 않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연골은 분명히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극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연골도 다시 두께를 회복하고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뼈가 골절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붙는 것처럼 근육이 운동으로 더 강해지듯 관절 역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회복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확신하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대부분 무릎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릎을 둘러싼 발목과 엉덩이, 이 두 관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발목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그 힘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고, 엉덩이가 보폭과 회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릎이 그 일을 대신하다가 손상됩니다. 결국 무릎은 원래 맞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떠안아 과부하가 걸리고 그 결과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주사를 맞고 파스를 붙이고 물리치료기를 대고 약을 먹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증상이 좋아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통증이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집에서 연기만 걷어내고 불씨는 놔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잠시는 괜찮아도 다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무릎만 보지 말고 발목과 엉덩이를 먼저 확인하라. 무릎은 피해자이지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만 계속 다루다 보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벽지나 튼튼한 창문이 아닙니다.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이 조금만 흔들려도 벽에는 금이 가고 천장에는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벽에 생긴 금만 메꾸려고 합니다. 덧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임시로 테이프를 붙이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둥 자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다시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도 이와 똑같습니다. 무릎은 기둥이고 발목과 엉덩이는 기둥을 받쳐주는 뿌리와 기초입니다. 뿌리와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무릎은 계속 흔들리며 그 결과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박 할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오늘 배운 4가지 동작을 하루에 최소 10분 가능하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각각 10분씩 꾸준히 해보기. 둘째, 빨리 많이 걷는 것보다 보폭과 리듬을 바르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배웠을 때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무릎이 조금은 뻣뻣하지만 계단 내려갈 때 그 찌릿한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서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올 때 예전처럼 무릎이 후들거리지 않는다며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때는 손주와 놀이터에 함께 가는 것도 힘들어 벤치에만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는 산책길에서 손주와 걸음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특별한 장비도 거창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관절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움직여준다면 오랜 세월 고생하던 통증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시작했느냐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에 10분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보세요. 그 작은 글 한 줄이 여러분의 뇌와 몸을 바꾸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그리고 더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